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까요? 결국 돈입니다. 서울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더라도 서울에 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저자는 수많은 주식들 중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 혹은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섹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계속 늘려가는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발 국적은 따지지 말고요. 사람들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일 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애플의 시총은 이미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사느니 애플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된 콘텐츠는 한국 주식에 관한 것이지만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미국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말하는 미국 주식 투자 핵심 전략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시 유의점. 수수료 무료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2. 나만의 선택 기준을 만들자. 기준이 없다면 주식으로 큰 재미를 못 볼 것이다. 3. 저평가주 골라내는 방법. 야후 파이낸스로 저평가주를 손쉽게 확인하자. 4.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의 이해. 키움 HTS에 다 나와 있음. 5. 우량주를 찾아내기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 딱 5가지만 확인해도 돈 번다. 기준을 만들고 적정 주가와 체크리스트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시 유의점. 국내 주식에는 없는 시세 이용료가 있다. 시세 이용료란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0 내외라고 하네요. 국내 주식에 비해서 매매 수수료가 높다. 보통 거래 금액의 0.1%에서 0.25%로 국내 주식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를 하지만 그것은 국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지 유관 기관 수수료까지 무료인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수수료가 무료라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했다가는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였음에 놀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 금액의 0.3%를 무조건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확정된 매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손익을 계산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초과분의 22%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보유만 했을 뿐 매매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미국 주식은 매수해서 보유하기만 하면 당장의 매매 수수료, 양도소득세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장기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우량주나 미국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2. 나만의 선택 기준을 만들자.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아주 쉽습니다. 부동산과는 정반대죠. 만약 주식 투자도 매매가 아주 까다롭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실제로 경험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조바심이 많고 모든 것에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면 주식 투자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번 투자할 때 5년에서 10년은 묻어두겠다면서 본인은 장기 투자하는 성격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95%는
주가가 5에서 10%만 떨어져도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팔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을 하거나 본인의 선택이 틀렸다며 다른 주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욕심을 냅니다. 실상은 1에서 3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적합한지 의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는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굳이 애널리스트들처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히트를 쳤고 그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미달할 때 매도한다.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 매수합니다.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 매수의 기준이었다면 매출이 감소할 때 또는 선호도가 타사로 이동할 때가 매도의 시점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로 큰 재미를 못 본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선택 기준이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살 때와 팔 때의 기준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기준의 확립과 그것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저평가주 골라내는 방법. 첫 번째는 S&P 500의 PER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S&P 500의 PER보다 낮다면 저평가인 셈이죠. 두 번째는 업종 PER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업종 PER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PEG입니다. 이것은 부자회사원 매뉴얼의 린치 지수의 역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EG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PEG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종목명을 검색하신 후에 스태티스틱스를 클릭하시면 PEG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PEG는 6.27이네요. 이것을 린치 지수로 환산하면 0.37이 됩니다. 피터 린치에 의하면 린치 지수는 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에 많이 못 미치네요. 4.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 이해하기. 먼저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는 한마디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의 경우 현재 생산이 50만 대에 불과하지만 2에서 3년 후 100만 대의 생산 규모를 갖추면 매출도 늘고 당연히 이익도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 실적에서는 PER이 90배나 될 정도로 고평가이지만 2022년 실적을 전망한다면 PER이 30에 불과하며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주가 733달러는 약 3배인 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향후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 주가는 기업 역량의 본질적 평가입니다. 지금 상가 가격이 10억이지만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20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목표 주가이고 적정 주가는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저자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적정 주가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키움증권 HT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웅문 글로벌을 설치하시고 해외 주식 메뉴에서 적정 주가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종목명을 검색하면 적정 주가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갭을 확인해서 투자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겠죠? 5. 우량주를 찾는 5가지 체크포인트. 저자는 5가지 원칙을 지키면 돈을 번다고 강조하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가? 2. 부도 위험은 없는가? 3. 경제적 해자가 존재하는가? 4. 현금 사정이 좋은가? 5. 주주들에게 배당을 잘 주는가? 이 질문에 모두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일단 좋은 기업, 우량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5가지를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은 순이익 성장률, 2번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3번은 5년 평균 ROE와 자산 성장률, 4번은 영업활동 현금과
잉여 현금 흐름 비율, 5번은 시가 배당률, 배당 성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초이스 스탁에서 보여주는 개별 종목의 평가표를 참고해보라고 합니다. 자, 초이스 스탁에 들어가서 종목을 검색하고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해당 종목을 분석해 줍니다. 길벗 출판사답게 그리고 책의 제목답게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될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애청자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요. 이 책의 저자들이 말씀하시는 분석 기법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부자회사원 매뉴얼과 상당히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분석하시더라도 부자회사원 매뉴얼 항목에 근거해서 분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